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 중 가장 속도를 내는 건 노동개혁입니다. 정부는 건설 현장 비리 척결과 노조회계 투명성 등을 앞세워서 노사 법치주의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죠. 반면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다, 과도한 노조 때리기다 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셨습니다. 노동계 현안 관련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정부 1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노동계 현안 너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노동개혁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3대 개혁 중 가장 속도는 많이 내고 있는데 속도는 빠른데 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와 노동계 좀 거리가 너무 멀고 갈등의 수위가 조금 높습니다. 현재. 장관님 스스로 생각하는 1년간의 노동개혁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방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네. 노동계를 어떻게 볼 거냐. 노동계는 개혁의 파트너, 예. 이자 개혁을 통해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파트너야 된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거리감이 있다 그랬는데 그 이제 사회적 대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측면인데 네. 저희들은 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파트너니까 대화의 대상인 거고 네. 수혜 대상이라는 뜻은 노동개혁의 목적이 그 노동시장에서 약자가 대다수거든요. 보통 한 88%라고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미래 세대 그분들이 다수, 그 약자고 미래 세대고 다수고 이런 분들을 위한 개혁이다. 그게 결국 진보적이다라고 개념을 규정할 때 그걸 바로 진보라 그래요. 미래를 지향하고 미래를 다수를 지향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거니까 예.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이다. 이게 바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과 네.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 3대 개혁 중에서 핵심이 노동개혁이고 노동개혁은 연금개혁, 교육개혁하고 맞닿아 있는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차를 가했는데 예. 첫째는 이제 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네. 그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서 그 법을 어기거나 경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노사를 불문하고 일단 기본인 음. 공동체하고 약속인 법치를 확고히 하겠다. 법치를 확립하겠다. 네, 확립하겠다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데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어느 사회적으로 인식이 좀 그 확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노동조합의 그동안에 방치됐던 회계 투명성 문제라든가 산업 현장에서 노사가 모두 법을 지켜야 한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중구조 개선 예.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는 뭐 조선업 상생 이중구조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이중구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규직, 비정규직, 그렇죠. 정규 비정규직 대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그죠? 예. 원청 하청 원청, 뭐 하청. 이런 네. 부분의 격차가 너무 심한데 이렇게 되면 사회가 통합이 안 되고 균열 분열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런 부분도 개혁의 기본적인 목표로 두고 이제 다양한 저희들이 정책을 내놨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조선업 이제 상생 그 협약을 체결해서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네.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그래서 이걸 타업종으로 확장하는 문제.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5인 미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이런데 또는 노동자냐 자영업자냐 이 경계가 불명확한 특수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법의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네.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니까 이것들을 위한 틀도 지금 경사노예에서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놨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핵심이 네. 시간과 임금인데 네.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생임금위원회, 상생임금위원회.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임금 정보, 직무 정보 제공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해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아까 이제 법치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약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이중구조 개선 관련된 건데 산업 현장에서 지금 일상적으로 노동자들이 느끼는 게 기업들은 법을 지키는가 하는 부분인데 기업들은 법을 지키느냐. 그러니까 이제 5대 불법 부조리 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포괄임금 오남용을 해서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거. 예. 그다음에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괴롭히는 거. 예. 그다음에 그 임금체불, 임금체불. 그다음에 불공정 채용, 예. 그다음에 부당 노동행위 이런 것도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신고를 받고 있고 그래서 역대 정부 최초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 기획 감독을 하고 네. 그 내용은 곧 저희들이 감독한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 결과를 곧 발표를 할 것이고 예. 그것에 대한 종합 대책을 6월 중으로 발표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약자 보호와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규범의 현대화인데 예. 근로기준법부터 52시간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두가 몸에 안 맞고 70년 된 법이라 경직돼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규범을 현대화하고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세팅은 다 해놨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인 노동계 현안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하나하나가 워낙 이제 중요한 거니까 제가 조금 짧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약자보, 노동계 약자보의 중요한 게 기업주는 법을 지키느냐, 노사 법치라는 게 노조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법을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까 임금 체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왜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임금 체불 그렇게 지금 심각합니까? 예, 심각합니다. 이제 규모나 그다음에 이 임금을 떼먹는다는 거 네.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뭐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이제 생산 요소가 저기 돈 빌리면 이자, 그다음에 건물 빌리면 임대료, 그렇죠. 국가 서비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란 말이에요. 예. 그 당연히 생산 요소를 썼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거는 내가 여유가 있으면 준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논의하다 보니까 뭐 기자들도 그러고 다들 이거는 노동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도둑질의 진배다. 강도네요. 노동력을 강도. 그리고 상습적으로 그것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경우는 이건 체불 중독이다. 이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마약 중독인 것 같아서 이게 죄의식도 없고 사회를 좀 먹고 얼마나 반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업주가? 많아요. 예, 그래서 예. 이게 가정을 파괴. 이게 임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 생명줄 아닌 노동자들. 그렇죠. 이 금액으로 보면 1조 3천억이나 되고 못 받는 노동자들이 25만 명이나 돼요. 25만 명이나 임금을 못 받았다. 25만 명이나 이래가지고. 임금 체불이 되고 예. 정부가 대지급 제도나 우리 감독관들이 고생해가지고 많이 청산이 됐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임금 체불로 고통을 받는데 음. 이게 이제 반복, 상습, 특히 2회 이상으로 네. 임금 체불을 하는 분들이 80% 이상이 돼서 약 9천억, 1조 3천억 중에서 네. 상습 체불이.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사회적으로 확고하게 그 기존에 뭐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특단의 대책을 취해서라도 네. 엄단해야 된다. 어떤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내놓았습니까? 근데 세 가지 방향에서 이어지고 있다. 감독을 강화하고 제재를 강화한다. 예. 둘째는 자발적으로 네. 그 청산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데 대해서는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세 번째는 노사 모두가 임금 체불이 안 되고 예방될 수 있고 권리 행사를 제대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네. 지원을 하겠다는데 첫째는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기업이 이게 이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인데 임금 체불을 하면 그런데 이게 솜방망이 처벌 손방망이 처벌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체불하는 금액 예. 대비 벌금형으로 가는데 인신 구속은 아니고 한 30% 정도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벌금으로 때우고 말지. 상습 체벌을 하게 이게 이제 되고, 법을 안 상습 지키는 게 체벌. 임금을 떼먹는 게 더 유리한 구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게 아마 80% 정도 되니까. 예. 그래서 실효성 있게 제재를 하겠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형사처벌에 더해서 네. 그 명단을 공개하고 음. 그다음에 신용 제재를 하고 신용 제재 돈 빌릴 때. 그러니까 대출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예, 있어서 경제적인 제재는. 한국에서 경제 활동하기 임금 떼먹으면 어렵다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범위가 적용 범위가. 그래서 뭐 3년에 2회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게 보니까 한 400명뿐이 안 되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개선 대책을 내놓은 거 보니까 한 7,600명 정도 돼서 상습 체불하는 분들의 한 80% 대부분이 커버가 돼요. 경제적 제재, 제재. 대상에 예. 대상을 더 확대했다 이런 예, 얘기죠. 7,600명으로. 강화해서.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상습체불 명단을 통보하면 대출 이자율의 불이익을 줄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 각종 사업에 참여할 때도 제한을 하고 정부 불이익을 지원 사업에서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뭐 PQ 할 때는 감점을 줄 거고, 그죠? 이제 예. 예, 임금 체불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게 그런 게 경제적 제재를 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걸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체불을 그러니까 청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상환 기간도 늘려주고 금액도 늘려주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기업주들이 영세업주들이 잘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임금 계산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출퇴근 시간만 인용하면 자동으로 임금, 수당 이런 게 나와서 이제 법을 좀 지킬 수 있게 하고 노동자들도 그 실시간으로 저희가 진정을 제기하면 내가 제기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저희가 포탈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노동 포털을 좀 활용한다 예. 이거죠. 네. 다음 주제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회계 투명성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회계 투명성 관련 자료를 제대로 비치했는지 다 이렇게 이제 이행하라고 해서 그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곳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현장 조사를 좀 다 하셨죠? 예, 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 대부분은 네. 예, 이건 이제 우선 취지를 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네. 그 노동조합의 생명은 우리가 민주성과 자주성이라고 그래요. 네. 대외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대외적으로 자주적이야. 그래야 노동조합이 힘도 있고 노사관계가 건강해진다. 이게 법이 상정하고 있는 거고 노동조합이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자주성과 민주성은 어디서 나오냐? 네. 신뢰와 조합원의 참여 확대 알 권리 보장이에요. 아, 거기서 투명성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투명성 중에 중요한 건 회계 투명성. 회계 투명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저희들은 그런 취지에서 노동조합법 14조는 예. 그런 장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서류를 중요한 서류를 다 제대로 비치하고 비치해놔라. 예. 3년간 보존해라. 예. 이래 해놨는데 정부는 그것을 법을 지키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무죠. 그걸 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27조의 법에 14조엔 그렇고 27조에는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동안은 그냥 방치를 한 거지. 정부가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법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최소한을 네. 제출하라고 했지. 자율 점검해서 우리 이렇게 지키고 있음. 장부 이렇게 있고 속지에도 민감한 거 빼고 다 가리고 그냥 법 지키고 있네. 그것만 이 정도는 되는데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부를 한 데가 있는 거예요. 많아요? 네. 대부분이 제출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한 87%가 다 우리 법 지키고 있다. 네.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네. 그런데 안 지키는 데가 그러니까 제출도 안 하고 네. 저기 여러 가지 소명 기회도 줬는데 법을 안 지킨다. 이거는 우린 법 안 지킨다. 우리는 뭐 특권, 반칙 없는 세상,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노동조합의 주장인데 네. 우리는 그러면 나머지 지킨 사람은 뭔데?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서 정부는 법을 지키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도 뭐 일부는 또 협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행정질서 위반에 네, 대해서 행정질서 거부를 하니까 예. 행정질서 위반에 대해서 법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한국노총이 올해 왜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에서 배제됐지 않습니까? 그제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회계장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데에 대한 이 제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고보조, 정부 지원은 세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세금이 들어가는 건 정부는 투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정부가 지원되는 사업이 목적에 제대로 법을 지키면서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 네. 그런 조직에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노총도 당연히 그 만약에 법에서 규정한 그 의무 네. 우리 법 지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지원 사업에 보조를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예. 했으면 됐을 텐데 안 지켰기 때문에 누구든지 법을 지켜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는 거죠. 예. 네, 한국노총은 뭐 원래 그 장관님도 한국노총에서 좀 오래 계셨는데 한국노총 그거에 관해서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고 뭐 노동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조금 줄어들 거다, 법률 서비스가 줄어들 거다 이런 이유를 대는데 그럴까요? 그런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요? 문제가? 이제 노총이 그런 법률 서비스가 줄어들 것을 우려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예. 노동자비 이제 재정 자립이 자율성의 기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이 좀 어려워서 그동안에 한국노총이 그런 일들을 좀 해왔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려된다면 당연히 법적 의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법 지키고 한국노총 법 지키면서 그동안 잘해왔어. 그러면 네. 아 우리 잘 지키고 있다. 그 하면 네. 정말로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그 없어질 거가 우려된다면 그거 제출했으면 될 건데 그런 거고요. 예. 한국노총 산하의 많은 조직들은 다 제출해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지금 한국노총 산하의 네. 단체들은 또 제출한 그렇죠. 것도 산별 있고. 연맹이나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모든 게 약자 보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약자라는 건 법의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거나 노동조합의 조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네. 그다음에 조직이 있어도 좀 약한데 이런 데인데 미조직 노동자, 영세, 그다음에 배달 라이더, 그다음에 그 돌봄, 네. 가사 서비스 노동자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노동조합 아닌 네. 이런 중간 영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그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정했고 그래서 많은 조직들이 예. 그 이번에 그 신청을 해서 보조금 받습니다. 받게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 노동부에는 아픈 겁니다. 지금 근로시간 유연하게 하는 거, 주 52시간 제도를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전체 근로시간을 좀 줄이겠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이게 주 69시간 프레임으로 조금 꼬여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하신다는데 이 기회에 이런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렇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노동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노동 시간 단축의 역사가 세계 역사였고 진보 발전의 역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제도 개편안은 단기적으로는 52시간제를 안착시키고 그 토대인 40시간 제도를 확실하게 정착시킴으로써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네. 보다 구체적으로는 노사 모두 현장에서 갑자기 경직적인 제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불법, 편법, 공짜 노동이 만연해 있는 겁니다. 공짜 노동까지. 네, 그런 제도를 저희가 설계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뭐 충분히 설명하고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서 의견도 듣고 사회적 대화도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쨌든 69시간 예. 이래 되면서 극단적인 가정을 하면서 여기 왔는데 예. 어쨌든 저희가 불찰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예. 국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오해를 하거나 불리게 갈 거라고 불신을 하면 안 되니까 네. 6천 명을 광범위하게 대면으로 설문조사와 FGI 그 심층 인터뷰를 포함해서 네. 그 의식조사, 노사의 그 정책 수요 조사, 네. 심층 조사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도 불신하면 안 되니까 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 투명하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취지도 좀 살리고 또 노동 현장의 의견도 좀 반영해서 합리적인 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